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더 보여줘야 한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머스크, 테슬라에 집중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배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포와 탐욕 지수가 드디어 이 Extreme Fear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숫자도요, 보세요, 27입니다. 와, 많이 올라왔죠. 자, 뭐 지금 그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이게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많이 좋아봐야 뭐 22, 23 요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겨우 이제 앞자리를 회복했는데 이자로. 자,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가 자세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변화가 없는데, 자, 오늘 드디어 이 그 구간을 넘어왔습니다. 극도의 공포에서 공포 구간으로 넘어왔죠. 여러분 이것 보세요. 결국 지금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낸 건요, 단 하나예요. 트럼프가 물러선 거. 트럼프가 step away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친 관세. 그냥 뭐 폭주 기관차였죠. 미치도록 그냥 관세를 막 부과하니까 사회가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국을 때리려다가 자기 집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른 쪽에 그냥 이 폭격을 하려다가 결국은 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격이 돼가지고 이 막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고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사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주말 동안 심경 변화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한마디 발표, 이 어저께 있었던 이제 뒤로 물러나는 그게 결국 중국에도 우리 그렇게 세게 안 때릴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캇 베센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적당한 지점에서 합의를 볼 것이다. 빅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요. 결국은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그런 얘기들이 보통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요, 사실은 이 도회복돼야 돼요. 갑자기 그냥 중립으로 올라오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상승은요, 사실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미적미적하면서 약하게 올라왔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양치기 소년 때문에 그래요. 그 트럼프가 저렇게 말해놓고 나서도 또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나 재무장관이요,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완전히 올라갑니다. 뭐 중립으로 올라가고 욕심 구간 올라가고 어느 순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걸 확인하는 그 지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는요,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트럼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요. 그러나 기다리세요. 어느 시점에 오게 되면 정말 중국하고 빅딜이 일어나고 또 뭔가 이제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돼 버리면요. 새로운 어떤 그 도약 국면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지금 선물 시장하고 5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보면요. 자, 여러분, 지금 재미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그 선물 시장이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피바다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다우가 0.33 빠지고 있어요. 자, 뭐 평소보다 조금 더 빠지는 거고요. S&P는 0.17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25 빠지고 있죠. 자, 이게 원래는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그 초반에 시작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씩 더 높게 빠졌는데 지금 이제 이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재미나냐면요. 오늘 주가가 반등했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좋지 않던 것이 오늘 막 급반전했는데 그게 왜 그래요? 트럼프의 이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 중국 관세랄지 또 전체 관세에 대해서도 뭔가 좀 완화하려고 하는 조짐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을 자른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급발진했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갑자기 또 회심을 하듯이 트럼프가 바뀐 자세, 태도, 자, 그런 것들이요, 갑자기 막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반겼어요, 사실은.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선물 시장이 또 빠지는 건 뭘까요? 이게 시장이 앞에서 설명했지만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렇게 갑자기 급반전하는 행동들, 이거는요, 뭔가 정신들이 조금 이렇게 왜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갑자기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랄지,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바뀌지? 뭔가 점진적이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 모습은요, 사실 지금 투자자들 입장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저것도 언제 뒤집힐지 몰라. 관망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야, 이거 또 언제 바뀔지 몰라 이러면서 이 헤지 펀드사들할지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지금 이제 이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만약에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이 관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완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일관적인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가는요, 이 오늘 내일 하락하더라도 또다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목해야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파지티브하게 보세요. 결국은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시점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트럼프가 올해 못 끈다고 말씀드렸죠.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는요, 주식시장 망가뜨리고 시장 이렇게 불안하게 하면요, 이 내년에 중간 선거 필패예요. 지금은 레드 스윕이잖아요. 다 뺏겨요.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점의 문제지 이렇게 질질 끄는 건요, 결국 어느 시점에는 멈춘다라는 겁니다. 완전 바뀌고 트럼프 1기 때와 다시 똑같은 맥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뭐 이렇게 떨어져 줄 때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타임즈 라디오와 아주 또 다이내믹한 인터뷰를 이 댄 아이브스가 진행했거든요. 오늘하고 어저께요, 지금 댄 아이브스가 정말 많은 방송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뿐만 아니라 또 뭐 모든 언론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이제 했죠. 테슬라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백오프 한 거 있잖아요. 한 발짝 물러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경고도 또 하냐면요. 보십시오. I mean, look. 이러죠.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 could argue he may have already thrown us into recess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굉장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댄 아이브스가 볼 때 트럼프가 지금 한 달간 이 관세 정책을 막 미친 듯이 관세를 막 내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임도 지지도 못할 걸 막 던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뒤에 뭔가 계획이 있는지 알았더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에게 조언을 하고 고언을 했죠. 자, 그랬더니 트럼프가 들어서 지금 좀 물러섰는데, 이제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한 달간 막 정신없이 내질렀던 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He may have already thrown us into recession. 어쩌면 우리 미국 경제를 지금 경기 침체로 이끌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기 침체로 이렇게 더 갔으면요, 진짜 말 그대로 경기 침체로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기였다고요, 사실은요. 만약에 트럼프가 또 여기서 급발진 또 해버리잖아요. 뭐 물러선다 그랬는데 많이 더 해버리면 진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요. 자,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시스템 위기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는 바이든 행정부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든하고 그 재무장관이 제넷 옐런이죠, 정말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조심조심 해왔다고요. 굉장히 조심조심. 미국 경제도 유지하고 주식시장도 유지하면서 물가는 천천히 떨어뜨리는데 그 물가가 마지막에 스티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되는 문제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제 이 뭔가 조금씩 내려올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값이랄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오르고 나면 1년씩 가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관세를 때리는데 적당히 해서 딱딱딱 했으면 되는데 막 지금 막 여기저기 터트려 버리니까 지금 수습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오히려 이게 경기 침체로 이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올스탑 했거든요. 안 사요, 물건을. 기업들이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2달간 스탑했어요. 이건 뭐예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이걸 돈을 안 쓰면요, 모든 게 스탑된다고요. 이러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막 복잡한 상황이고 물가 오른다 그러면요, 일단 돈을 세이브해야겠다, 미래를 대비해야겠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그런 걸 다 계산하면서 잘 나아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도 수습이 안 되고 있고 중국이 끝까지 그냥 항전을 해버리잖아요. 일기 때는요, 뭔가 합의를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패턴이 다 보이니까 다 파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대나주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현재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던 가장 크게 돈을 기부한 머스크 다음으로 기부한 사람도요, 지금 굉장히 그 트럼프에게 이러다가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오늘 돌아섰는데 이게 다시 거꾸로 다시 역발진 안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야 되거든요. 자, 어찌됐건 트럼프가 관세에서 한 발 물러선 거는 시장에게 다시 reassure markets, US is committed to better trade relationship.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좀 더 나은 이제 무역 거래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확신을 줬거든요. 근데 이 확신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한 번 더 의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돌아서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자, 엔비디아의 지금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이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회사죠. 자, 사실 이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SK 하이닉스, 삼성은 선택받지 못하고 SK 하이닉스 선택받으면서 SK 하이닉스가 수요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디맨드 볼러틸리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자,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면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하고 보세요. 자, 일단 매출이 42% 전년 대비 늘었어요. 굉장하죠? 굉장한 겁니다. 1년 전 대비 42%가 올랐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고, 그리고 오퍼레이팅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은 무려 158%나 뛰어 올랐습니다. 1년 전 대비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도 늘었어. 이 정도면 사실은 그냥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요, 막 그냥 이 성과급도 나누고 막 축제죠. 근데 오늘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에서는 경고를 합니다. 뭐냐면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Quarter on quarter basis입니다. 전분기 대비 revenue dropped 11%예요. 매출이 11%나 드랍했다라는 거예요. 즉 매출이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전분기 대비. 그리고 영업이익도 8%나 떨어졌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가 지금 그 이 관세 충격으로 뭔가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세를 한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 일괄적으로 20% 30%씩 뭐 이렇게 다 때려버리잖아요. 중국 같은 건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를 너무 무지막지하게 때리니까 기업들이 일단 보류,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최종적으로 보류하니까 주문이 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관세를 그렇게 때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문량이 줄겠죠. 그러면 지금 지난 쿼터보다 줄었죠? 그리고 다음 쿼터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런 식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몇 쿼터가 돼, 다음 쿼터 또 되고 또 간다? 그럼 어때요? 침체가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여러분. 이게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빨리 이제는 캐치하고 움직여 나가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자아도취에 빠져 대통령 되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빨리빨리 해서 뭔가 다 계획이 있게 잘했으면 됐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뭔가 잘 준비된 걸로 나가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손해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acceptable 하게요. 근데 이번에 하는 거 보세요. 중국이랄지 동맹국이 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나라들도 다 힘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어려운 그 높은 그 고금리에서, 미국의 고금리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미국이 힘들다고 다른 나라에겐 더 관세를 때려버리고 그러면요. 다른 나라들도 못 참는 거예요. 왜냐? 이제 막 벗어나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다들 지금 힘들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이제 벗어나서 몸을 가누려고 하는데 아팠다가 거기다가 더 지금 일을 시켜버리면 몸이 더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아프면 못 견디니까 미국하고 항전을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하게 간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조언을 다 한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 한번 물러섰는데 좀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요. 트럼프도 더 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러다가 미국이 병들어요.
미국이 무너진다고 여러분. 미국이 무너져 버리면요. 지금 뭐 관세로 미국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에 빠지면은 관세로 벌어두면 다 까먹고 미국이 오히려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면 돈을 더 잃는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스마트한 무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정말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이 침체에 안 빠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빨리 트럼프는 정상화 다 시켜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죠. 알렉산더 파러가 자,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이제 본인의 또 이 의견들을 당연히 이제 고객들에게 편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를 이제 내는데, 자, 오늘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알렉스 파러 있죠. 이 알렉산더 파러는요, 왼쪽에 보시지만 이 사람 별 5개짜리에 굉장히 좋은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부 때 그 데나이주 살폈듯이 데나이주도 좋은 애널리스트고 알렉산더 파러도 괜찮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테슬라 투자에 임하고 있다라는 건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역시 이 괜찮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면 훨씬 더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탁월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오늘 이분이 오버웨이 레이팅, 그러니까 바이 레이팅을 계속 외친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계속 사모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00 프라이스 타겟을 유지했습니다.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400였거든요. 목표 주가를. 여전히 $400까지 충분히 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을 썼냐면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일단 그 지난주에도 이 알렉산더 파러가 제가 그때도 똑같은 내용을 살폈습니다. 뭘 예측했냐면요. We predicted Q1이 즉 1분기 발표가요. will be a non-event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화려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대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숫자는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대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가 없으니까 어차피 뭐 주가가 미리 떨어질 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없었고 오히려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With the stock trading up slightly in the after hour s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오래 올랐잖아요. 그리고 머스크가 나 이제 이 도지에서 이제 그냥 떠나서 이제는 회사에 더 집중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 올라버렸죠. 한 그때 5%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주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올라버린 거죠. 실적은 숫자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our best case scenario has materialized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바로 최고의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이 bullish하게 보는 우리 테슬라들의 입장에서도 최고로 기대했던 가장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댓글에 실적 발표 후에 더 폭망이다. 이제 $100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예상이 보기 좋게 틀려버리잖아요. 주가에 대한 예측 자체가요, 다 쓰잘데기 없는 짓들이에요. 그냥 항상 우리가 기업에 투자할 때는요,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이 기업이 해나가는 앞으로 그 어떤 그 일들, 비즈니스들, 이런 걸 보면은 미래에 굉장히 어찌됐건 어느 시점에 큰 상승이 올 것은 다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요. 자, 그리고 이번에 1분기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였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했지만 로보택시 나오는 거 이번에 6월 달에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대해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부정하고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간다, keep going 한다 그랬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투자자들이 계속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이제 몇 주 내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게 주가 상승에는요. 앞으로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출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로보택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난 표였어요. Enough to keep the bears at b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곰들을, 즉 테슬라를 bulish가 아니라 bearish하게 보는 팀들 있죠. 내려가려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을 이 소위 말해서 끝에 해안가에다가 둘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들에게
이 소위 말해서 bearish 하면서 공매도 치는 사람들에게 뭔가 주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겠죠. 왜냐하면 좋은 이벤트들이 남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로보택시의 사실은 앞으로 스케일업 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대량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이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자, 이번에 10대에서 20대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페이드 서비스로 성공하게 되면요. 그러면 점점 더 확대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샌프란시스코도 하게 될 거고, 캘리포니아에서 허락받고 진행하게 되고, 저 모든 곳에서 이제 도시대로 확장해 가겠죠. 하반기에. 그런 것들은요.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해서 대량으로 이제 소위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가 상승에는 큰 어떤 이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러한 그 테슬라의 새로운 제품이랄지 출시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예요? 점점 더 테슬라는 고공행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400 프라이스 타겟을 했다는 거죠. 올 연말에 올 하반기로 갈수록 테슬라 주가는 상승 흐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전제 조건이 머스크가 정치적인 이슈를 또 안 만들어내는 것과 더불어서 트럼프가 이제 또 막 계속해서 관세로 막 때려버리면서 또 매크로를 어렵게 하면요. 테슬라는 매국을 못 추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과하게 악셀레터 안 밟고 이렇게 되면요. 충분히 테슬라가 $400 돌파하는 건요.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테슬라의 이 펀더멘털이나 테슬라의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이슈나 이런 정치적 이슈가 훨씬 더 크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잠잠해지냐 안 잠잠해지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또 결정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 댄 아이브스가 오늘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이제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오늘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앞으로 더 끌어올릴 거지만, 뭐 $400까지 올리는 것도 뭐 시간 문제지만, 자, 오늘 곳곳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우리가 다뤄보지 못했던 내용들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머스크는요, 오늘 그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 머스크가 했던 얘기를 다시 이제 리뷰를 했거든요. 위에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이제 머스크가 한 얘기를 다시 이제 끌고 와서요. Starting probably next month in May, my time allocation to those will drop significantl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earning call에서 머스크가 다음 달이죠. 5월 달에 이제부터 본인이 도지에 이제 할당된 시간들 있죠. 그 시간이 이제 투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이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지에 많이 연루돼서 시간을 빼고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이 이제 준다라는 거고, 자, 그게 배경이 뭐냐면은 초록색으로 하라는 거죠. The large slug of work necessary to get the Doge team in place is mostly done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전에도 살폈지만 도지도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에 처음 있는 일인데 무슨 일이든요. 처음에 셋업하는 게 항상 오래 걸려요. 셋업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것 하더라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 했을 때 처음에 그거를 이제 이게 조직적으로랄지 시스템하게 만드는 게요. 가장 힘들어. 그때가 제일 많은 에너지 드는데 그 머스크가 사실 도지를 처음부터 셋업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직원들도 고용하고 앞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 셋업을 딱 해두면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셋업할 때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거죠. 도지를 소위 말 제자리에 딱 고정시키는 거, 제 위치에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Mostly done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I'll continue to spend 1 and 2 days per week as long as the president wants me to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지 일은 거의 끝났고 대통령이 나를 필요로 하거나 트럼프가 나를 원할 때에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뭐 그동안 또 언론들은 계속 그러잖아요. 뭐 드디어 트럼프가 머스크를 버렸다 뭐 이러면서 뭐 내각들과 싸워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 당연히 행정부 안에서 는요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머스크도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 자기 의견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재무장관이랄지 또 뭐 국무장관이랄지 사실 얘네들 존재감보다 머스크가 존재감이 더 크잖아요. 그 맞거든요. 그리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계속 같이 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걔네들도 짜증나죠. 왜 머스크가 결정력이 사실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도 세워줘야 되니까 머스크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머스크가 결정했던 걸 되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은 되게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머스크하고 트럼프 끝장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트럼프가 요구할 때는 들어와서 하루 이틀 정도 일한다는 이런 관계는 좋아요. 어차피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머스크랑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하는 게 나쁠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건 좋은데 다만 너무 막 여기에 올인해 가지고 이제 시간을 빼앗기고 이러면요 위험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것 때문에 좋았죠. 테슬라 주가도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대나이즈도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머스크가 큰 움직임을 했다라는 거죠. 도지에서 또 백악관에서 이제 이 큰 움직임이 결국은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이제 싹 날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will be laser focus on Tesla. 테슬라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하려는 거. 이거 굉장히 재미난 표현 썼어요. 자, Musk finally read the room이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드디어 분위기를 읽었다는 거야. 행간을 읽고 분위기를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made a pivot이랍니다. 자, 드디어 변화를 택했다는 거죠. 그 잘한 거예요. Which helps remove the black cloud over Tesla. 테슬라의 사실 이 테슬라를 뒤덮고 있던 이 먹구름을요 드디어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new chapter begins라고 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이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이렇게 바뀌는 데는요, 이 댄 아이브스가 솔직하게 이 머스크에게 계속 X에 글을 올린 게 효과가 있었다고요. 머스크도 계속 읽었어요. 보통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빨리 정치 이 부분 정리하고 떠나고 테슬라에 집중이 아니면 테슬라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머스크가 보통 다른 사람이 막 테크가들이 얘기하면요 무시하고 거기서 반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댄 아이브스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댄 아이브스가 머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충원을 하고 조언을 하니까 여러분들 댄 아이브스 네가 뭘 안다고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댄 아이브스는요, 테슬라가 앞으로 탑2로서 최고의 기업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 10년간은요. 주도한단 말이에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도 계속 넘버1, 넘버2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넘버1이 되려면요, 지금 이 정치 너무 개입해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부분은 빨리 머스크 돌아와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가 대나이즈가 하니까요. 머스크도 이 얘기를 다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구나 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잘 돌아왔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충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다 들었던 거야. 듣고 지금 방향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또 이상한 또 조언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트럼프가 또 급발진하면은 또 무너지겠지만 이제는 이 방향을 전환해서 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있다 보면요. 뭐 일하다 보면은 그 방향을 못 읽거든요. 때로는요.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요. 그래서 이런 충원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머스크도 돌아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 바뀌어서. 이러면 완전히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것도 또 좋은 소식인데요. 자,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pre-planning to add a car rental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요, 세크라멘토에 콜리전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크라멘토가 어디냐? 여러분들 세크라멘토는요, 캘리포니아의 수도예요. 캐피털 시티입니다. 자, 캘리포니아의 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듯이 이 캘리포니아도 대한민국보다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GDP만 하더라도 GDP 기준만 보더라도요, 다른 나라 비교하더라도 세계 4위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캘리포니아는 어마무시한 이 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이 세크라멘토가 있는데 이 세크라멘토에 이 콜리전 센터가 있답니다. 충돌 센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고가 나거나 충돌하면은 이제 여기로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를 렌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충돌하고 나면은 차를 고쳐야 돼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차를 렌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 콜리전 센터에 테슬라가 pre-planning to add a car rental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렌탈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전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 여기 굉장히 큰 공간이니까 테슬라가 또 여기 차량을 많이 이제 투입하게 되면 사람들이 렌트를 쓰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테슬라에 또 좋은 거죠. 많은 뭐 렌탈카 회사들도 테슬라를 실제로 또 쓰고 있어요. 매입해 쓰고 있듯이 이런 것들도 또 다른 또 이 자동차 판매에 또 확장성이 확보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이런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다양한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동차 업체들을 위해서 미국의 그 관세로부터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좋은 소식이죠. 지금 그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가 빡빡하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업체들이요, 다들 지금 뭐 이러다가 우리 망한다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25% 관세에다가 자동차 일괄적으로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갖고 온다? 그 일괄적으로 25%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외국이죠. 미국이 아닌. 그러면 25% 붙고, 그리고 이제 얼루미늄이랄지 관련된 거 있죠. 거기도 또 25%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붙어 있었는데, 자, 지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있죠. 업체들이 이 일부 또 관세 부분 있죠. 그러니까 부품에 대한 겁니다. 그 부품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트럼프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ntense lobb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intense lobby가 있은 후에 뭐 트럼프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러비를 하는데 뭐 다양한 식으로 러비하는데 지금 이 러비에는요, 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이러다가 정말 위기에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자동차의 자체의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당장 옮길 수가 없잖아요. 옮길 수가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 여기 셋업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매기면 미국 기업들의 위기가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비도 먹혔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요, 어저께 보세요. 그 리테일 회사들 다 만났다 그랬죠. 제가 CEO들 만나면서 그 리테일 CEO들이 그 특히 이제 홈디포의 CEO는요,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했어요. 트럼프 지지자거든요. 근데 그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과하게 가면 다 죽는다 얘기한 거예요. 중국 죽이려다가 우리가 죽는다 얘기한 거예요. 미국이 침체 빠지고 이러다가 미국 경제 그동안 계속 힘들게 세워놨는데 이거 툭 주저앉으면 관세로 돈 벌려다가 오히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지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급반전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 업체들도 우리도 위험하다면서 하니까 또 반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다시 이렇게 오늘 회복된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제 이런 부분 나타나면요. 소위 중국도 이제 관세를 낮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서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다시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겠죠.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트럼프도 방향 전환 피벗을 하고, 머스크도 피벗을 하고, 재무장관도 피벗을 하고, 이런 피벗이 지속되면요,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총이었습니다.